이런 것들이 있다. 요게 이제 좀 자주 나오는 그런 특징이에요. 이런 상품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왜 이런 상품들의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려고 하냐? 전통적인 투자 상품, 이게 뭐냐? 채권 주식이에요. 채권 주식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낮다. 그 얘기는요, 두 개를 합치면 분산 투자 효과가 커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분산 투자 효과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수익률은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뭐 요거는 아직은 여기서 설명하기는 너무 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공부하다가 정말 어렵다 싶으면요, 맨 뒤에 있는 우리 재무관리하고 경제학, 그거 먼저 공부하시고 요 1강부터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오는 건데, 이건 또 중간중간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런 낮은 상관 때문에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특징이 환금성, 뭐 다른 말로 하면 유동성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 커머더티 펀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을 샀어. 반고에 뭐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그림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몇천억 하겠죠. 비싸니까 샀는데, 야 이거 팔아야 돼. 어디서 팔까요? 뭐 당근마켓에 올릴까요? 그쵸? 뭐 어디 쿠팡에 올려요? 아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경매 회사들이, 소더비 경매, 그쵸? 뭐 홍콩 옥션, 뭐 뉴욕에 있는 무슨 경매 시장에 하려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파는데요. 그래서 환금성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 장외, 어떤 거래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 밖에서 이런 투자가 진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특징이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남의 돈을 많이 빌렸어요. 공매도라는 건요, 내가 물건을 담보로 하는 건요, 물건을 팔고 그 돈으로, 그래서 갚을 때도 물건으로 갚는 거예요. 이거 공매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매도 차입은 그냥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때문에 남의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하면 잘못되면은 크게 투자 낭패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파생상품,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파생상품은 뭐 선물, 뭐 옵션, 뭐 선도상품, 혹은 금리 수합,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 관리가 중요하고, 다른 얘기하면 위험 관리라는 거는 이제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자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한다. 그래서 기관 투자하고 거액의 자산가들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 대상이 새로운 자산, 새로운 거래 전략으로 과거 성과 자료의 이용이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많은 금융기법들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없던 어떤 금융상품들이 생겨요. 투자하는 방식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이 투자 방식을 성과를 보려면 옛날에 했던 성과를 봐야 되는데 옛날에 했던 게 없는 거예요. 최근에 다 생긴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어렵다. 그리고 중요한 요거예요. 이걸 누가 운용하냐. 펀드 매니저의 역량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대한투자 상품은요. 그죠? 왜냐면 장외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돈을 꾸준히 많이 버냐? 힘들어요. 그런 건. 그쵸? 그렇지만 여기서는 펀드 매니저가 되게 잘나면 굉장히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누구를 믿고 투자하냐? 이 자산운용자, 펀드 매니저의 어떤 운용 스킬, 운용 능력을 가지고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용 보수, 이게 높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기본급이 있어요. 펀드를 운용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2-20이라고 해요. 뭐냐면, 운용하는 전체 자산의 2%를 매년, 그쵸? 어떤 기본 보수로 가져가고, 또 사전에 운용하면서 우리가 얼마 이상 목표다. 그 목표를 달성한 초과 수익이 나잖아요. 그 초과 수익률의 20%를 성과로 가져가서 2-20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얘네들이 이제 시험에 조금 그나마 빈도가 좀 높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 이미 배웠잖아요. 우리 ABS, MBS, 그쵸? 그래서 이건 한번 보시면 되고, 리츠도 배웠어요, 우리가.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 투자 관련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제 배운 것들은 제가 뭐 그냥 스킵 할게요. 비율을 사용한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 단위 면적당, 그죠? 한 면적당, 그죠? 투자 수익률은 얼마냐? 다른 거랑 비교하고, 그죠? 수익 환원율, NOI는요, 순 영업이익 혹은 순 현금 흐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나한테 떨어지는 돈,
그죠? 그 다음에 매도 효과 간의 비율. 이게 시험이 잘 안 나요. 에코티 배당률. 내가 투자한, 우리가 투자하려면 내 돈도 있고 남의 돈 빌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돈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에코티 배당률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부채 부담 능력. 그죠? 순영업 현금 흐름. 매년 돈 들어오는 거랑 이 투자하려면 내가 남의 돈을 빌렸을 거 아니에요. 차입금 상환 비율. 요 내용이 주로 안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상품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이잖아요. 그게 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쓱 보시면 돼요. 현금 흐름에 의한 투자 성과 다 배웠잖아요. 수년제 가치,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다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조정된 내부 수익률이 있는데 이거는 현금 유입을 재투자하는 것을 가정한대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협회 기본서가 얘를 조금 잘못 기술한 게 아닌가. 왜냐면 원래 조정된 내부 수익률 협회 기본 수익률 뭐라고 되어 있냐면 Adjusted IRR이라고 하거든요. 내부 수익률을 우리가 영어 약자로 IRR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런 용어는 없어요. Adjusted IRR. 어떤 게 있냐면 Modified IRR. 이거 이제 수정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요 차이, 이거는 그냥 듣고 그냥 흘러 넘으셔도 돼요. 뭐냐면, 요 내부 수익률은요, 투자가 끝나기 전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뭐 내가 투자 기간이 10년인데, 그 사이에 계속 임대료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임대료를 이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하는 걸 가정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재투자를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하는 건 너무 좀 긍정적인 거 아니냐. 너무 좀 미래를 너무 좋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비판이 있어요. 대신 수년제 가치는요, 재투자 수익률을 자본 비용, 다른 말로 하면 기회비용이라고 해요. 뭐 아직 잘 모르시면 저 뒤에 있는 재무관리 한번 다시 보시고 여기 오시면 너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더 우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 재투자 수익률을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하자. 원래 그게 MIRR, Modified IRR인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교재에서는 이거를 현금 유입액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는데 내부 수익률도요, 현금 유입액을 재투자하는 걸 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 4번 문제는, 어떤, 교재 오류가 아닌가. 제 교재가 아니라, 협회.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4번은, 뭐 그냥 이름만 그냥 보시고, 그다음에 주로 요쪽이 나오고, 요게 나오더라도, 요 파트가 아니라, 부동산 금융상품이라는 파트에서 나옵니다.